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오늘은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온 정부를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 몇 가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 한마디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차피 당내 비주류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주류 및 지도부, 정부와 선을 긋는 게 정치적 이득이 있을 것이란 계산이 있어서 그러는 거겠지만 예. 어쨌든 이재호 의원은 굵직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나름대로 비판적인 감시자 역할을 당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이 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당연히 비판적인 얘기인데 새누리당 내부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 공식적인 비판이라서 주목이 됩니다. 예. 이재호 의원은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헌재 결정을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논어에 보면 매사 죄송합니다.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헌재 결정은 그대로 존중하나 헌법에도 양심의 자유나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가 규정돼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는 한두 사람이나 한두 집단에 의해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 이미 그 정도 자리를 잡았다. 국민들 의식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재호 의원은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가 왔다, 계기가 됐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통일도 해야 하는데 길게 봐서 그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대대적인 연금 개편 작업에 나서려는 정부를 향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듯한 발언을 해서 또 이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정부가 어제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내년 중에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군인, 사학연금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새누리당의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예. 공무원연금 개편만 해도 어려운데 정부가 군인, 사학연금까지 손대겠다고 하면서 혼란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정부 관계자 말이야 어디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어 이런 말로 거친 말로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놈의 XX 여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거친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는데 이완구 원내대표가 좀 묵직하고 신중한 그런 캐릭터거든요. 예. 화가 좀 많이 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도 거들었나 봐요? 예,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당내 회의에서 힘겹게 공무원연금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설익은 얘기를 꺼내서 이해 관계자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건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난을 했습니다. 예. 김재원 부대표는 그러면서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 하다가 골병이 들겠다. 반드시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이고 이것이 끝나면 사학, 국민연금 개혁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정도지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예. 정부 관계자의 말이 나온 뒤에 여당인 새누리당도 같이 검토를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선을 딱 그은 겁니다. 김현숙 원내 대변인도 연금 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5년마다 재계산할 시점이 됐다고 실무자가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와전이 됐다면서 개편을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개편을 논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편에 주력한다는 것이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안을 만들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건드리는 것도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 살떨리는 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툭툭 던지니까 최대한 강한 액션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새정치연합의 당권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당내에서 이른바 빅3 후보들을 향한 불출마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빅3 가운데 한 명인 정세균 의원이 입장을 밝혔죠. 네. 의원 30명이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이 세 의원 이른바 빅3 의원을 향해서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나서지 말라 이렇게 촉구하는 등 당내 불출마 요구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그런 가운데 예. 정세균 의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뉘앙스의 입장을 밝혀서 주목이 됩니다. 정세균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한마디 남겼는데 이게 오늘까지 퍼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정세균 의원은 당의 통합과 재건 그리고 혁신의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적어도 한번 다시 생각은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는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균 의원은 또 우리 당 30분께서 오는 28 전당대회는 당 혁신을 위한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면서 소위 빅3에 대해 선당 후사와 구당 정신으로 진심 전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셨다면서 우리 당의 현실은 당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다. 친노와 비노, 호남과 비호남, 주류와 비주류 이렇게 끊임없이 편가르기를 해서 과연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고 냉철하게 돌아볼 때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뭘 어찌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당내 당권 경쟁 구도를 아주 흥미롭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네, 정세균 의원은 이번 전대가 두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결로 양분된다면 또 호남 대 영남이라는 구시대적 대결 구도로 짜여진다면 갈등과 분열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죠. 이 두 사람을 겨냥한 건데 여기에는 나도 불출마를 진지하게 고민할 테니까 당신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혼자 빠지기는 좀 그렇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근데 이런 당내 목소리와는 조금 다르게 문재인, 박지원 의원 두 사람은 출마를 강행할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어제 호남 지역 기자들을 만나서 출마 쪽으로 마음이 정리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당내 불출마 요구에 대해선 대안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박지원 의원이야 뭐 진작에 출마 강행 의사를 밝혔고요. 두 의원 모두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전당대회 캠프까지 꾸려서 실무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세균 의원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그냥 혼자만 물러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박지원 두 사람을 향해서 당을 위해 우리가 같이 비켜주자 이럴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다른 두 사람이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둘러싸고 해산 소송 청구인인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사이에 교감 의혹이 불거진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데 네. 새정치연합이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던 거죠. 네, 이른바 법무부 헌재 간 이 통모 의혹입니다. 통모 의혹이요? 예. 통모라는 거는 이 남모르게 서로 통하여 공모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오늘 당내 회의에서 법무부와 헌재 사이 통모가 의심된다면서 김영환 씨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훼손, 침해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김영환 씨의 언론 인터뷰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헌재의 진보당 해산심판 기일에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서서 진보당이 종북 성향을 고발한 김영환 씨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강철 서신으로 유명하죠. 모두 아시는 대로 이념적 전향을 하고 진보당 등을 종북으로 규정해온 사람입니다. 김영환 씨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 해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보당 핵심 간부 대부분의 종북 성향이 분명해져 재판관들도 마음이 돌아선 것 같다면서 지금 전해드릴 말씀이 중요한데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이 몇몇 재판관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고 전해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법무부가 재판관들의 의중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섰던 김영환 씨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헌재 결정 이전부터 법무부가 헌법재판관의 심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김영환 씨에게 전한 것이다 라면서 스스로 양심가임을 자임하는 김영환 씨는 법무부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맞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은 그러면서 법무부와 헌재는 김영환 씨의 인터뷰에 대한 명확하고 정직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우리 당은 물론 법사위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철저히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김영환 씨의 증언의 증거 능력부터 다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조작 재판 뭐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고 글쎄요. 뭐 정보기관들이 뭐 이런 거 미리 정보를 알아내고 싶어서 안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남대로 정보 활동을 할 수는 있겠는데 이거를 관련 증인한테 뭐 이런 귀뜸을 해줬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은 신 외에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결정문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누가 알아낸 것인지 누가 김 씨에게 소통한 것인지 만일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정말 좀 어느 쪽 편을 드는 얘기가 아니고 예. 분명하게 사실이 좀 가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과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도왔다가 지금은 등을 돌린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진보당 해산 문제에 관해서 한마디를 했던데 네. 이석기 의원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한 거죠. 네, 이상돈 교수가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만약에 이석기 씨가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면 과연 박근혜 정부가 해산 청구까지 했겠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정부가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을 한 몸으로 봤고 이런 상황에서 이석기 의원은 요지부동이고 진보당도 결과적으로 이석기 의원을 감싸고 도니까 정부가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진보당이 만약 이석기 전 의원을 제명했더라면 이석기 전 의원과 선긋기를 하지 못한 진보당이 미숙했다 뭐 이런 식의 분석과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뭐 물론 진보당 내부 사정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을 테지만 아무튼 결과론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이번에는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헌법재판관 8명을 탄핵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처분이 위헌이다, 이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창원대 법학과 최용기 교수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탄핵 소추안을 청원했습니다. 예. 통합진보당을 해산 결정하면서 의원직 상실 처분을 찬성한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인데요. 최 교수는 어제 자신의 미니홈피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만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의 기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교수는 이어서 법률과 판례를 살펴봐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직 자격 상실을 선고할 수 없다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비판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주목되는 기사 가운데 하나가 가수 MC몽의 사례와 비교 분석한 그런 기사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예.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터넷 언론 푸푸스스 기사인데요. 갑자기 왜 MC몽 가수 이야기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가수 MC몽 씨가 군대를 안 가려고 고의로 이를 뺐다. 고의 발치를 했다. 예,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황상으로 보면 MC몽 씨의 발치는 군대를 기피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의견이 사실상 국민 대다수의 공통된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MC몽 씨가 허위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군대 입대, 기피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지만 고의 발치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푸푸스스는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일반적 기준으로 볼 때 심하게 친북적 경향을 보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런 태도가 진보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석기 그룹이 통합진보당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추측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당 해산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MC몽의 군대 기피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하나도 철저하게 증거에 입각해 진행하는데 하나의 정당의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명백한 증거가 아닌 정황에 근거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번 헌재의 판결문을 보게 되면 명백한 증거, 물증이 없습니다. 국민 다수의 동의로 정당이 된 통합진보당 해산이 정황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이 부분은 헌재 판결이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 판결이 헌법 수호 의지를 담은 역사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헌법 수호 의지를 담은 역사적 결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헌법 파괴와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는 행위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헌법 수호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이어서 앞으로 헌재의 결정이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하고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받아들였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를 끝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해양수산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주영 장관이 136일 동안 현장을 지키면서 사고 수습에 헌신하는 모습에 유가족과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서 이 장관이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어느 자리에서든 나라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전담 수사팀이 오늘 인터넷에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허위글을 유포한 혐의로 42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사전에 계획했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지난 10월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요. 김 씨가 본인이 주도한 대통령 퇴진운동이 주목받지 못하자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확산시키기 위해 악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게시글이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일부 글은 조회수가 270만 건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카이스트를 졸업한 정보보안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18대 대선에서 조직적 개표 조작이 있었다며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150건이 넘는 형사 고소를 제기한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연대 모임, 이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인데 세월호 생존 단원고 2학년 여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시사인에 따르면 단원고 2학년 A양이 그제밤 10시께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A양의 동생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예. A양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연수원에서 학교로 복귀한 뒤 A양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고 평소 우울이나 불안 증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충격이 더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양은 자살을 시도하기 전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희생된 친구가 보고 싶다라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은 어제 오전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가족 이외에는 면회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생존 학생의 정신적 안정 등에 대해 방관해왔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국무총리실 산하의 4대강 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예, 국무총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 평가위원회는 오늘 4대강 일부 보 아래 물바지공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하고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는 4대강 보의 구조적 결함 및 안전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조사위는 오늘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낙동강의 구미보, 달성보, 합천 창녕보, 창녕 함안보와 또 금강의 공주보, 백제보 등 6개 보의 물바지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 이른바 파이핑 현상이 발견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보 상류의 물이 보 구조물의 기초 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6개 보를 상세 조사해
적합한 보강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조사인은 보가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다고 판명했는데요. 현장 점검에서 일부 보 본체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견됐지만 균열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및 건조 시 발생하는 열과 불량 다짐 작업에 따른 것이고 누수는 시공 이음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조적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외에도 조사인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보가 녹조 현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조사인은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지만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 데다가 우리나라 하천 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수가 발생한 일부 보에 대해서는 상세 조사 이후 조속히 보수 방안을 마련하고 수질, 수생태계의 변화와 하상 변동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조사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예상했던 대로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예, 정부 조사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분이 나왔다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강석진 교수가 자신의 행동은 미국식 인사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비판을 받고 있군요. 예, 지난 6년간 총 9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가 학생을 껴안은 행동에 대해서 그것은 미국식 인사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서울 북부지검 형사 3부는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서울대 대학원생, 졸업생, 또 이 교수 본인이 지도교수로 있는 학내 동아리 소속 학생 등 9명을 총 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이런 혐의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를 어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강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도학생 등 서울대 여제자 8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했고요. 예. 지난 7월 세계 수학자 대회 도중에도 20대 여성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만 해도 4명의 피해 사실만 파악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학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추가로 5명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 교수는 피해 학생들을 외부 식사 자리나 연구실로 불러내 껴안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연구실에서 상담을 마친 뒤 나가는 학생을 끌어안으며 성추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미국식 인사일 뿐이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만 미국식 인사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북한의 인터넷이 완전히 다운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를 두고 미국의 보복 공격 아니냐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복구가 된 상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 노동신문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예. 노동신문 사이트는 오늘자 신문 PDF 파일을 게재하는 등 정상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중앙통신 사이트의 경우에는 접속은 가능하지만 아직 운영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의 책임자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비례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들은 현지 시각으로 22일 미국이 북한에 사이버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예. 한편 미국의 인터넷 관리 업체인 딘 리서치의 더그 마도리 소장은 현재 북한의 인터넷 상황이 인터넷망에서 데이터의 전달을 촉진하는 중계장치인 라우터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어떤 공격을 받았다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도스 공격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수많은 컴퓨터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비정상적으로 트래픽을 늘려 해당 사이트의 서버를 마비시키는 해킹 방법을 뜻합니다. 예, 요즘에 그 해킹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군요. 내년부터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요? 예,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 이 제도는 13공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대출은 있었지만 월세 대출은 처음 이뤄지는 겁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월세 대출은 무담보 대출로 자격 요건자는 향후 소득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수급자, 또 취업준비생, 그리고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등입니다. 연 2%의 저금리로 매월 2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 한도로 대출이 이뤄지고요. 1년 거치 이후 3년째 되는 날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이 힘들 경우엔 최장 6년까지 총 3회 상환 연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고요. 지급 방식은 임대인 지급을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 대출을 받는 것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 지급이 허용됩니다. 국토부는 우선 500억 원 한도로 내년에 시범 사업을 펼치고요. 또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슈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새정년 전대 빅3 출마 여부 논란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여서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표면적인 그리고 공개된 이유는 이른바 친노 그룹과 비노 그룹 사이의 갈등을 막아야 한다, 이런 게 명분입니다. 예. 그런데 또 그 이면에는 당내 486 또는 민진모 이런 그룹들, 어느 정당이나 그룹들은 다 있게 마련인데, 그런 일각의 그룹들에서 전당대회용 권력투쟁 비슷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도 당연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 헌재의 결정, 그리고 정윤회 문건 파문, 연말 국회가 조금 잘 풀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야당의 역할이, 하긴 대한민국에서 야당의 역할이 언제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긴 합니다만, 특히 좀 당력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이슈를 정리하고 논점을 제기하고 이런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적으로는 지금 2월 8일, 그러니까 약 한 40일 정도 후면은 전당대회를 치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당은 온통 좀 그쪽에 치중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일부에서는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하고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흔히들 빅3라 그러죠.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의원, 이 세 사람이 나와서 당권을 놓고 한번 겨룬다, 이런 얘기가 쭉 되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그 세 사람 이번에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제기되다가 어제 그제부터는 한 의원 30명 정도가 이번엔 나오지 마라 빅3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서명을 해서 공개를 했죠. 그 표면적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 세 사람이 나와서 겨루게 되면 친노와 비노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은 그룹 간 갈등이 이제 아주 극에 달할 것이다. 예. 그것은 현재의 야당 상태에 대단히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오전 상황은 조금 이보다는 더 진전되는 양상이긴 합니다. 일부 지구당의 이제 옛날 말로 지구당이고 일부 지역위원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중에서도 일부에서 빅3 불출마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이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은 물론 아직은 굉장히 소수이긴 합니다만 조금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우선 지자체장들은 일단 현실 정치, 특히 중앙 정치, 그것도 당의 당권을 놓고 겨루는 그런 거에는 사실 잘 거의 그동안 관여를 해오지 않았고, 일단 지자체장이 되고 나면 행정가로서의 면모나 역할이 많이 부여되고 또 주문되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랬는데, 또 이들은 그 전당대회에서 당연히 또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이기도 합니다. 지자체장들. 그런 점에서 이게 조금 격화될 소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이슈로 골라봤는데요. 친노와 비노 그룹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 빅3가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 30명의 의원들이 성명을 낸 것과 몇몇 여기에 동조하는 다른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 의견처럼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론이 많습니다. 친노와 비노라는 이거 자체가 이런 그 구분이나 프레임 자체가 당 외부에서 제1야당을 공격하거나 덫을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프레임이다. 그리고 친노와 비노 사이에 그렇게 현격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과장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주정당에서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걸로 이른바 그룹이 있는 계파 이런 말을 해왔죠. 계파나 그룹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들이 같이 경쟁하고 이견을 내다가도 또 합치고 이러면 되는 건데 너무 외부에서 짜놓은 프레임에 말리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이들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친노 비노 간의 그룹 간 갈등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냐? 그럼 표는 어떻게 그럼 누가 나와서 무엇으로 호소해서 어떻게 당선자를 내겠다는 거냐? 이렇게 벌써 바로 반론이 제기가 되죠. 그런 점에서 의원 30명이 낸 성명서가 그렇게 지금 당장 파괴력을 갖거나 그런 건 아닌데, 또 설득력이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거나 158명 의원 중에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30명 의원 중에서 30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물리적으로 봐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 40여일 남았는데 이게 계속 군부를 누군가가 떼면, 그리고 왜 우리 불 붙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군부를 떼고 풍로 이렇게 부채 같은 걸로 붙여서 계속 산소, 바람을 공급해주면 불은 좀 커지게 돼 있죠. 어느 정도 이런 요구가 커질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빅3들의 반응이 문제겠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방송 게시판에 속보라고 해서 오케이마리님께서 헤드라인을 하나 올려주신 게 있습니다. 네, 뭐라고 올리셨죠? 지금 정부가 박지원은 방북을 불허했고 현정은은 방북 승인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온 내용을 알려주신 건데, 그냥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그게 그 개성에 가서 원래는 김정일 전 북한 제1비서연, 국방위원장이었죠. 3주기인가 아마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화를 전달하겠다는 거였고, 전에도 그렇게 한번 간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었죠. 그때의 이제 비서실장이자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게, 김대중 정권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었던 게 박지원 의원이니까 마치 야당에서의 대북 창구라고 하면 흔히들 박지원
의원을 떠올리죠. 예.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도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했고, 다만 겨울에 건강 상태 같은 걸 고려해서 내년 5월경으로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미뤄둔 상태 아닙니까? 처음에는 개성에 가서 조화를 전달하는 건 허용하겠다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저도 그 속보를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뜬 건 봤습니다. 자세한 상보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정부에서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근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은 예정대로 승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정치인이어서 저 방북을 개성에 가는 것을 허락치 않겠다는 건지, 또는 뭐 혹시라도 이런 뭐 추측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진보당에 대한 해산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북한 대북 문제 이런 것들 좀 경색되는 분위기도 어느 정도 연상할 수 있고 그 연장선상이 아닐까 하는데, 그 자세한 것은 조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헤드라인 한 줄만 가지고 해설을 드리기에는 조금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해 좀 부탁합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요. 그러면 얘기를 좀 다시 돌아와서 앞서 빅3 불가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계속 해주셨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이어주고 계셨는데, 이들의 주장이 표의 위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뭐 빅3의 반응은 어떨까? 이걸 좀 포함해서 아울러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 예비경선, 그러니까 컷오프라고 그러죠. 지금 세 사람 말고도 나오겠다는 사람은 여러 명입니다. 그 여러 명을 가지고 다 전당대회에 갈 수는 없고, 맨 성적이 좋은 위에 세 사람만 가지고 전당대회에 가서 한판 대결을 벌이자. 지금 이제 이렇게 선거를 하기로 했거든요.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그러면 예비 경선의 선거인단은 누가 되느냐? 그건 지금 현재 전국에 254개인가 그 지구당 위원장, 옛날 말로 지역위원장이죠. 요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그 지역위원장에다가 지방자치단체장, 새정치연합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지난 6.4 지방선거 때 당선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리고 당 소속의 국회의원, 그리고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의회의 의장들, 그 다음에 구청장,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예비경선의 선거인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비경선에는 일반 유권자나 뭐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뭐 일반 시민들, 그 다음에 그 모바일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대의원,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비 경선은 말 그대로 순전히 당적은 물론이려니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또는 뭐 주요 당직자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본고사 말고 예비고사를 치르는데 그 채점하는 사람들은 훨씬 숫자가 적은 거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무슨 계파에 좀 소속이 돼 있는 그 계파 결속도나 소속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른바 줄서기가 다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표의 분포, 예상 득표 분포도 미리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자치단체장들 중에서도 빅3는 나오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대세로 커진다면 한 대여섯 명 또는 17명이 나와가지고 위에서부터 세 사람, 표를 많이 얻은 세 사람만이 본선에 가게 되는데 2월 8일 그 본선에 빅3가 못 들 수도 있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 30명의 의원을 포함해서 빅3 불출마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데 물론 유권자 그룹이 굉장히 적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빅3가 예비경선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일부 불출마론이 있어서 그렇게 예측하기는 아직은 좀 성급하고 섣부르고 그렇게 활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얘기가 처음에 그냥 잠깐씩 나오다가 제법 의원 30명의 서명까지 뭐 공개가 되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는 듯 하니까 다들 문, 박, 정, 이 이른바 빅3들 내부에서는 조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가장 적극적으로 불출마를 고려해 봐야겠다라고 말하는 건 지금 정세균 의원 정도고요. 문재인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은 그것과 아랑곳 없이, 왜냐하면 논리적 기반이 약하다. 불출마를 요구하는 명분도 약하고 논리적 기반도 없다. 문재인 의원 측에서는 그러면 빅3를 나오지 말라고 하면 좋다. 만약에 안 나간다고 하면 그 이후에 대안까지 한번 제시를 해야 정치적 설득력을 얻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그냥
친노와 비노의 갈등이 격화되면 당이 굉장히 신임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것 같으니까 나오지 말아달라. 여기에서 딱 그치고 있지 않느냐. 정치적 대안이 없는 그냥 공세 정도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박지원 의원은 아예 그 지금 30명 서명한 의원들 그들의 면담 요청도 그냥 거절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서명을 하고서 성명서를 낸 다음에 빅3를 차근차근 만나서 좀 자기들의 충정을 전하겠다고 좀 면담을 하십시다 이렇게 말들 다 해놨는데 박 의원은 아예 그런 얘기 같으면 볼 필요도 없다. 나는 뭐 분명히 나간다라고 선을 딱 그은 거죠. 그러니까 서명했던 한 의원은 의원들이 지금 요번에만 서명한 사람이 30명이고 실은 훨씬 더 많은데 박지원 의원의 그런 단호한 태도를 보고 다들 부글부글 끓고 있다. 뭐 그러면서 추가적인 집단 행동을 한 번 더 하겠다. 그러니까 뭐 서명 추가 서명자 공개 뭐 이런 걸 상정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서로 좀 달구어져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김대중계와 노무현계의 대결을 우려한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거가 있습니까? 이건 좀 자규적인 근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의원 30명을 포함해서 빅3 불출마론이 자꾸 제기가 되니까 정세균 의원 측에서 뭐 그렇게 될 수 있다. 즉 친노와 비노 사이에 격화되고 그러면 당이 국민들로부터 또 한 번 실망을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두 전직 대통령의 비서실장들 간의 대결로 양분이 된다면, 즉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고요. 문재인 의원은 뭐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뭐 가장 가까운 정치적 동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대결 특징을 마치 그런 식으로 일부러 이렇게 그 표딱지를 붙인다 이러면 사투리이긴 한데 레테르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라벨을 붙여서 이렇게 무슨 특징,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건 좀 자기적인 설정이라고는 봅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보고 두 전직 대통령, 이미 작고한 두 전직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그들끼리의 대리전 이렇게 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정세균 의원 측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건 맞지만 그것은 그냥 중요한 인자나 변수는 아닌데 그 점만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양분 뭐 이러면서 또 호남 대 영남이라는 구시대적 대결 구도로 갈 것이다. 이제 이러면서 그러면 나 우선 정세균도 안 나갈 것을 좀 고려를 해보겠고 내가 안 나간다면 나머지 두 사람 박지원이나 문재인 두 사람 다 나가지 말자. 그러니까 세 명 다 나가지 말자. 지금 이런 뉘앙스를 조금씩 풍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다음번에 즉 빅3가 빠진 이른바 당의 실권 그룹이자 뭐 다음번 대선 후보에도 좀 가까이 가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어쨌거나 정치적 비중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른바 알짜배기 또는 중량급 의원들이 빠지고 조금 그 외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당권을 놓고 겨루어서 누군가로 당대표가 정해진다면 그 당 지도부가 당을 힘차게 역동적으로 그리고 뭔가 주도권을 갖고 확실한 모습을 갖고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겠느냐, 당을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이 이제 박근혜 정부의 3년 차이자 내년 1년간이 선거가 없는 기간이면서 2016년 4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총선과 대선 시즌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월드컵을 앞두고 합숙훈련하는 시기인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말이죠. 그러면 강력한 지도자가 혹독하게 선수들 훈련도 시키고 팀워크도 다지고 해야 되는데 명망 있는 감독들은 뒤로 빠지고 뭐 코치 정도 하던 사람이 잠시 유지하다가 월드컵 직전에 다시 감독 뽑자. 이게 과연 옳은 소리냐? 당연히 그런 반론에 직면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대중계와 노무현계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나 당을 편가르기. 예. 그거야말로 무슨 뭐 친노 비노 이것을 그냥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럴 바에는 셋이 불출마하자라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당에 있는 어떤 그 골짜기라 그러죠. 이 골짜기와 저 골짜기를 나누는 그 경계선 그것을 더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김대중계와 노무현계의 대리전이다. 그러니까
둘 다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논리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민주당은 지역적으로 확연히 새정치연합은 지역적으로 확연히 나뉘어 있는 한심한 아직도 그 구태를 못 벗어나고 있구나. 바로 그런 실망을 부를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지막 질문을 못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설명이 길었군요.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